김부선 폭로한 이재명 저격수 정청래 캠프로 갔다. 정청래 캠프로 갔다. 자, 이재명이 이제 위험에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상황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정권인데 위험에 빠지는 것 중에 빠지는 상황이 지금도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병기가 오늘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은 뉴스토마토라는 유튜버, 그 좌파 매체죠. 그 유튜브에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 나갔습니다. 오늘 이 논란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좌파 매체에 직접 나와서 탈당할 거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병기가 이제 좌파 매체 나와서 이 좌파 정치인들은 지금 김어준 프로나 이렇게 좌파 매체에 나가서 처음부터 이제 지지층을 그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죠.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지지층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어도 그 개딸들을 중심으로 뭉쳐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 생각을 정청래도 그렇게 하죠. 국민이 아니고 지지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훈도 그 미안하다는, 갑질 미안하다는 그 인터넷에 욕은 안 했죠. 그 폭언을 하고 나서 미안하다는 말을 정식으로 안 했습니다. 국민에게. 그냥 그 이해훈 후보자 측에서 사실이라면 뭐 미안하다. 그런데 박지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들끼리. 이 김병기도 좌파 매체에 나와가지고 탈당할 거냐는 질문을 하니까 대명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 내가 우리 당을 나가면은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다. 민주당을 떠나서 클리어한 다음에 돌아온다. 저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 끝까지 버틴다. 그런데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수사한 사실을 본인이 덮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선우 그 1억 원. 강선우와 이 일을 상의한 다음날 강선우 의원이 그걸 확보하니 사무국장도 클리어하다더라. 1억 원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그 공천 주는데 그냥 본인이 묵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1억 원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제 자기 지지층을 대상으로 막 합니다. 그럼 지지층은 믿으니까. 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인데 지지층은 믿으니까 하죠.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김병기가 이재명을 위해서 비명행차 작업을 다 주도를 했죠. 국정원 출신이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잘 한다고 이재명이 믿고 맡겼을 겁니다. 다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제명당하더라도 탈당은 않겠어. 탈당 안 해. 이건 저는 이재명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당신 위해서 내가 비명행차 작업 다 주도하고 했는데 끝까지 날 보호해야 돼. 나 탈당 안 할 거야.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이 역학관계를 자세히 이제 따져보면. 자, 이 상황에서 이 공천 뇌물, 이 은폐를 한 게이트에 정청래도 등장을 합니다. 정청래. 경향신문이 오늘 단독으로 보던 내용을 보면은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이 상황에서 다 이것저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총선 앞두고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가 김병기의 공천 헌금 의혹 진상 규명에 대해 나라고 말을 안 했겠느냐.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면서 화를 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때 너무 답답해서 자기도 공천한다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했다. 내가 김병기 사건을 알아보셨냐? 화를 냈다. 그러니까 김병기 탄원서를 대표실에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 좀 어떻게 알아보셨냐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알아보셨냐고 하니까는 정청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라고 말 안 했겠느냐? 그러면서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화를 버럭내더라. 화를 버럭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이거 좀 새겨봐야 됩니다. 자기도 이재명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김병기가 이제 부적합하다. 자기 수석 최고위원 입장에서 대표 최고위원 이재명에게
이 부적합하다. 이거 이야기를 자기라고 안 했겠느냐 했는데 안 됐다. 하라고 그런 말을 안 했겠느냐. 안 됐다. 근데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화를 또 벌어냈다. 정청래도 여기서 이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점이죠. 이 상황에서 자, 뉴데일리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또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뉴데일리에서 단독 기사로 이재명 저격수가 정청래 곁에 여 비서실 부실장 김부선 스캔들 첫 공론화한 장본인이다. 김부선 스캔들은 뭔지 아시죠? 말 입에 올리기도 그래서 어쨌든 김부선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청래가 최근에 임명한 민주당 당대표 정무부실장, 정무부실장이면은 실세입니다. 정무실장하고 정무부실장은 당대표의 정무부실장이 정청래가 이제 발탁한 정무부실장이 과거에 김부선 스캔들로 이재명을 저격했던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회연이라고 민주당 정무부실장, 대표 정무부실장과 그 정청래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정무부실장이 과거에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신분, 자유선진당은 그때 이해창 총재가 있었던 당이죠.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신분으로 김부선 관련 논평을 냈다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에게 직접 항의 전화도 받았던 인물이다. 윤혜연 그 정무부실장은 정청래가 당대표에 취임한 얼마 안 됩니다. 작년 8월 이후에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에 임명이 됐다. 지난해 6월까지는 보좌관이었다. 정청래의 보좌관이었다. 그리고 이 당대표실로 자리를 옮겼다. 당대표에 취임하고 나서 이재명의 저격수로 잘 알려진 사람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 핵심 자리에 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뉴델리가 취재해서 확인한 거죠. 이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은 핵심 측근이 그림자처럼 당대표를 수행하고 보좌하는 직책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김남준, 지금 이재명의 성남라인, 이 김현지하고 같은 이제 성남라인 김남준이 저 뭐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있죠. 참 그 자리에 걸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그 가신그룹, 성남의 가신그룹인 김남준이 바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정무부실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맞는 자리라는 거죠. 이재명의 김남준 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이재명의 저격수를 정청래가 앉혔다. 예. 악연이 있습니다. 지금 그 윤혜연 그 정청래의 정무부실장은 이재명과 악연이 있다. 2010년 11월에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이끌던 자유선진당에서 부대변인직을 했는데 그때 윤 부실장의 논평을 통해서 김부선 스캔들을 처음으로 거론을 한 인물입니다. 김부선. 김부선 씨가 그때 내연 관계였다. 이재명과 그 주장을 근거로 이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죠. 그때 이재명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제목이 정치인의 성모럴이 위험 수준이다. 자, 이것이 이제 그때 이재명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재명이었다. 그래서 김부선 스캔들을 공론화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그때 이 윤혜연 씨가 논평을 통해서 정치인은 가십거리나 제공하는 시정잡배가 아니다. 이재명을 시정잡배까지 비유를 한 거죠. 시정잡배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치인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재명을 시정잡배에 비유했던 인물이 정청래의 비서실 정무부실장 핵심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항의를 했는가 하면은 실신을 해서 병원으로 후송됐다. 당 대변, 그 부대변인이 이재명의 김부선 관련 이 스캔들에 대해서 논평을 했다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당 그 자유선진당 부대변인에게 전화를 해서 막 그 고함을 질러니까는 실신을 해버렸다.
그때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박선영 전 의원인데, 박선영 전 의원은 이 김부선 씨와 낯뜨거운 말들이 오고 가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오후 4시 30분쯤 윤혜연 부대변인에게 전화를 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전하는 겁니다. 무려 10분 동안이나 막말을 했다.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녹음 파일이 있으면 참 나간이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윤 부실장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너가 얼마나 더 크는지 잘 크는지 지켜보겠다. 내가 변호사 출신이다.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아느냐. 이렇게 급박까지 했다. 당시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고 있던 이해창 전 대표도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상식도 양심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변호사임을 내세우면서 어린 부대변인에게 반말과 막말로 협박을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다. 자, 이런 또 일까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이제 그 이재명을 저격을 했던 그 인물을 자기의 정무라인의 핵심으로 앉혔다. 이걸 또 뭘 의미를 하느냐. 지금 가뜩이나 이재명 정권 초기에 명청대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정청래도 이 공천뇌물 파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지만 어쨌든 정청래는 이 윤리감찰단에 이거를 파헤쳐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병기에 대해서. 그런데 김병기 뒤에 이재명이 있다면은 이재명까지 파헤쳐라. 물론 지금 윤리감찰단장이 박균택입니다. 안 하겠죠. 박균택. 이재명 변호사. 근데 어쨌거나 정청래와 이재명이 여기저기서 부딪힌다. 이거는 좌파가 균열을 일으키는, 분열을 하는. 특히 이 부분이 왜 저는 계속 주목을 하는가 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같은 게. 좌파 그 세력 안에서 이재명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칠거리가 너무 확실하게 있죠. 이재명 재판 재개. 아니면 나중에 탄핵할 때 좌파 안의 그 반이재명 세력이 연합할 수도 있는 거죠. 보수 정권 2번 무너지면서 전부 다 3분의 2가 안 됐습니다. 좌파가 3분의 2가 안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는 유승민,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할 때는 한동훈.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